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수식에 대해서 저희가 개념을 잡아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수식을 이용해서 일단 한번 견적서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 중급반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수식을 배운 걸 가지고 실무에 적용해 보는 이제 견적서를 만들고, 그리고 견적서 만들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남으면 손수의 개념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자, 제가 모두 음소거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견적서라는 이런 양식을 하나, 엑셀 양식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저와 같이 한번 이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화면을 조금 더 크게. 자, 일단 위에 보시면 견적서라는 제목을 일단 넣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상단에 보시게 되면 A의 2번지에서 G의 2번지까지 해서 견적서라고 썼죠. 자, 같은 방법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A의 2번지에서 A의 2번지에서 그 다음에 G의 2번지까지 G의 2번지까지 블록을 정하고 셀 병합을 합니다. 자, 셀 병합은 우리 상단에 셀 병합은 맞춤 그룹에 병합을 해줬죠. 자, 이렇게 병합을 하고 셀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견적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자, 견적서 두 칸씩 뜨면서 견적서라고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A의 4번지에 자, 저는 A의 4번지에다 2021년 3월 10일이라고 입력을 했죠. 자, 여기 지금 날짜를 썼는데 날짜의 형식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컴퓨터에 따라서는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새 서식을 이용해서 고칠 거니까요. 자, 오늘 제가 여기는 이렇게 해놨는데요. 자, A의 4번지에다가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2022 오늘 날짜로 해볼까요? 2022 그 다음에 오늘 날짜로 8월 17일 08-17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한국 유통 기준 엔터에서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이 되셨다면 A와 B열 사이의 경계선을 더블 클릭을 해서 가장 긴 글씨를 기준으로 해서 열 폭을 넓히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합니다. A와 B 사이에 이름은 경계선에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하면 가장 긴 글자를 기준으로 폭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위에 이제 견적서라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우리 결제란을 만들었어요. 그죠? 결제란을 만들어서 이제 원하는 곳에 갖다 놨죠. 제가 얘를 갖다가 만약에 이 위에다가 이 셀을 가지고 입력을 하려면 밑에 있는 거랑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야지만 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복사를 해서 붙이든지 아니면은 또는 복사해서 그림으로 붙이든지 하는 견적서에도 동일하게 이제 결제란 만드는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 데나 만드시면 되죠. 자, 일단 만들어 볼까요? 제가 얘를 만들 때는 가능한 한 글자가 없는 곳에다가 만드는 게 가장 좋겠죠. 이 밑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얘는 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이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줄은 하나, 둘, 셋, 넷, 사행이죠. 이렇게 사행을 놓고 자, 일단 테두리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테두리, 모든 테두리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테두리를 만들었어요. 자, 셀 병합을 해야 되겠죠. 자, 저는 이 부분을 셀 병합을 하고 자, 다음에는 자료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셀 병합이 됐네요. 자, 위에 부분,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밑에 부분도 블록 정하고 셀 병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공급자 있는 곳이 여기가 좀 좁혀졌어요. 자, 일단 좁히고 자, 위에는 나중에 다시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얘 만드는 거. 자, Alt 엔터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급자 이렇게 놓고 자, 얘에 대해서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그리고 맞춤의 방향을 텍스트로 했었죠. 자, 이렇게 세로로 정렬을 합니다. 자, 배운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갔습니다. 자, 맞춤의 이렇게 텍스트 세로 정렬해서 넣습니다. 자, 다시 입력을 합니다. 자, 등록번호. 지금 하는 것들은 다 배운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거죠. 자, 사업장 주소. 엔터. 오케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을 합니다. 값은 뭐 똑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성하실 수만 있으면 되겠죠. 엔터. 일단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는 이와 같이 한번 작성을 해서 견적서를 일단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자료가 입력이 됐다면 일단 열폭을 조절하겠습니다. 자, 열폭을 저는 이 부분을 D와 E 사이를 벌려서 조금 넓게 해주고 그다음에 이쪽도 글자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넓게 해줘야 되겠죠. 성명 부분도 적당하게 넓혀줍니다. 뒤에 부분도 보기 좋게 넓힙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행의 폭을 조절하겠다 그러면 행번호를 선택해서 행폭을 이게 조절할 수가 있었죠. 그죠? 이렇게 합니다. 다 입력이 되고 폭이 조절이 됐다면 전체적으로 블록을 정해서 정렬을 하겠습니다. 저는 가운데 정렬, 맞춤의 가운데 정렬, 위에 부분, 자, 가운데 정렬을 다 선택을 해서 정가운데 위치를 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제가 여기 보니까 색상을 넣었어요. 그죠? 공급자 부분, 여기는 조금 진한 색으로 글꼴 그룹의 깡통에서 원하는 색으로 색을 선택을 합니다. 자, 나머지 부분 항목에다가 컨트롤 키 누르고 성명, 종목 여기까지도 배경색을 넣습니다. 꼭 다른 색을 넣으셔도 되죠. 보기 좋은 색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똑같지 않으셔도 돼요. 자, 다음에는 이번에는 저는 등록번호 사업장 업태 이 부분 배운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성명, 종목 누르셔서요. 자, 마우스 우클릭해서 셀 서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셀 서식 들어가서 자, 맞춤에서 여기 가로 있었죠. 우리 여기서
균등분할 들여쓰기 이런 거 있었어요. 그죠? 균등분할 들여쓰기. 얘를 하면서 자, 그다음에 균등분할 맞춤을 해도 되고 요거 균등분할 맞춤. 들여쓰기를 이렇게 1 정도 한번 넣어 볼까요? 1. 그냥 들여쓰기를 1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정 가운데서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얘는 좀 폭이 작으니까 조금 더 넓히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넓히면 얘도 조금 더 넓혀줘야 되겠네요. 이 정도 칸을 해서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좋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항목이 자동적으로 이제 양쪽으로 왼쪽 오른쪽을 배분해 가지고 제대로 정렬을 맞춰줬어요. 그죠? 이게 배분 정렬이죠. 그리고 원하는 글꼴들을 좀 진하게 만들고 싶다. 컨트롤 키 눌러서 전체를 하고 위에 글꼴 그룹에 가가가가 있죠. 여기서 진하게 누르면 제목 부분이 진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전체 블록을 정해서 자, 얘에 대해서도 위에서 테두리를 뭐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십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일단 얘를 제가 만들었다면 여기서 조절이 다 가능하니까 일단 복사해서 놓자고요. 위에다가. 자, 그러면 저는 블록을 전체를 잡고 자, 얘를 그림을 아예 복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홈에 클립보드 그룹에 여기에서 복사에 드롭다운 버튼 누르면 그림으로 복사가 있었죠. 그림으로 복사 누르고 확인 누릅니다. 그냥 확인.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냥 놓고 클릭을 하고 자, 컨트롤 V로 붙이기를 합니다. 자, 컨트롤 V. 그럼 여기 나타났죠. 원하는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죠. 그리고 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원본은. 원본은 지워야 되니까 블록을 잡고 자, 지워야 될 영역을 블록을 잡고 그리고 홈에 셀 그룹이 있습니다. 여기 셀 그룹에 삭제 눌러주면 블록 정한 곳에 부분이 없어지겠죠. 삭제하면 싹 없어져요.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조금 있다가 편집을 하고 자, 밑에 이제 얘와 같은 표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자, 여기 표를 제가 이쪽 화면을 좀 작게 해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네, 우리 선생님들 출석 체크하신 거죠? 자,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화면이 너무 크니까 약간만 작게 축소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름표를 만들었어요. 밑에다가. 가능하다 여기다 A에다가 한 칸을 띄울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렬을.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작성했으니까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의 10번지에서 G의 26번지까지 테두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의 10번지에서 그리고 G의 26번지까지 내려와서 G의 26번지까지 하고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에서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하면 일단 모든 테두리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깥쪽 굵은 테두리를 해주면 바깥쪽에 굵은 테두리가 들어가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 위에 부분 A의 10번지에서 G의 10번지까지 블록 정하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A의 26번지에서 그 다음에 G의 26번지까지 블록을 정한 다음에 자, 배경이 색깔이 원하는 색으로 저는 회색으로 했는데요. 선생님께서 보기 좋은 색으로 하시면 되죠. 저는 아무 색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셀의 배경색을 채웠습니다. 자, 다음에는 제 열폭을 조금 조절해 놓는 게 좋겠죠. 자, 이 품목 들어가는 곳은 조금 넓혀도 되고 그대로 해도 상관없겠고요. 아니면 조금 더 넓혀도 되고
자, 잠깐만요. 제가 여기 띄웠나요? 저 9번지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얘가 규격 있는 곳은 이렇게 넓고 수령 있는 데를 좀 넓혀야겠네요. 수령 있는 데를 넓히고. 자, 그리고 일단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입력을 왼쪽에 있는 것처럼 입력을 하는데요. 여기 입력을 자료 이거 틀려도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무거나 한글로 뭐 병아리 뭐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아무거나 영문 쓰기 힘드시면은 아무거나 입력을 합니다. 이 데이터는 자료값은 달라도 좋습니다. 자, 그럼 저도 한번 일단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품목, 규격, 수량, 공급, 가액, 세계, 기고. 엑셀 문서 작성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 부분 쭉 입력을 합니다. 자, 선생님, 저는 여기 CP가 이렇게 들어갔죠.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입력할 수 있어요. 같은 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얘를 클릭하고요. CP 들어갈 곳을 자, 얘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부분이 CP가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CP라고 입력을 하고 컨트롤 엔터를 누릅니다. 컨트롤 엔터. 그럼 블록 정한 곳에 같은 글자가 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여기 클릭하고 나머지 드래그해서 CP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같은 글자가 들어가요. 제가 얘는 CP가 아니라 ST네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얘하고 컨트롤 키하고 얘죠. 얘하고 두 개. 하나, 두 개. 자, 여기는 ST죠. ST 컨트롤 엔터.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같은 선택한 셀에 같은 글자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여기까지 입력을 해 놓으십니다. 입력이 다 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제가 여기 입력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꾸며 보십니다. 자, 잠시만요. 제가 조금 화면을 작게. 자, 이 형태처럼 좀 보기 좋게 한번 이제 양식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기다 밑에다 합계도 넣고 자, 글자 크기라든가 뭐 이런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만들어 보십니다. 그런데 10번 여기도 여기 폭이 하나 더 있었네요. 그죠? 그럼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블록을 정해서 저는 밑에까지 다시 한번 눌러서 자, 다시
다시 한번 굵은 테두리 해야 되겠네요. 자, 굵은 테두리 한번 눌러주고. 그죠? 자, 다음에 위에다가 여기 합계 금액 하루고 공급 가액 플러스 세액. 그다음에 여기 합쳤죠, 세를. 자, 여기서부터 공급 가액 있는 데까지 셀 병합을 했어요. 자, 셀 병합을 하고 원정 이렇게 됐죠? 그리고 제가 나중에 했기 때문에 이랬을 때는 여기 지금 선이 안 들어갔잖아요. 여기 밑에도 그렇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블록을 이렇게 잡고 자, 여기까지 안쪽만 다시 그냥 선으로 테두리 하면 되겠죠. 안쪽 테두리가 어디 있나요? 안쪽 테두리 바깥쪽 안쪽. 자, 일단 그러면은 저는 모든 테두리에다 일단 넣겠습니다. 자, 여기서 찾기가 어려우면 자, 모든 테두리 이렇게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블록을 잡고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선생님께서 일단 모양을 만들어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행폭도 너무 작은 것 같으면 이때 조절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블록을 잡고 이때까지 26행을 보면서 행의 폭을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보기 좋게 조절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음에는 이제 글자의 색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 부분들 그다음에 합계 부분 컨트롤 키 누르고 합계하고 자, 여기는 글자 크기를 뭐 12포인트로 저는 해보겠습니다. 자, 한 12포인트 정도 하고 진하게도 해보고 가운데 정렬도 하고 같이 맞춰지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안에 있는 이런 내역도 전체 블록을 잡아봅니다. 자, 전체 블록을 정하고 글꼴도 크기를 한 12 정도 하거나 11 정도 하면 되겠죠. 원하는 대로 맞춥니다. 자, 이렇게 맞추고 다음에 저는 일단 블록을 해제해서 자, 이 부분 품목에 대한 항목들이 옆에가 좀 띄어졌어요. 왼쪽 정렬인데 그죠? 그러니까 저는 블록을 얘를 다 잡습니다. 어디까지? 합계 위에까지 A의 11번지에서 A의 25번지까지 품목의 내용들이 들어갈 곳 여기다 놓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옆에를 조금 띄우기 위해서 자,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그리고 맞춤에서 이 가로 텍스트 맞춤을 얘도 왼쪽 들여쓰기를 해서 왼쪽만 들여쓰기를 하겠습니다. 자, 얘는 아까는 우리가 이 균등 분할을 하게 되면은 글자가 자동으로 늘어나면서 왼쪽 오른쪽이 이제 글자 수에 따라서 알아서 맞춰지면서 벌려졌죠. 근데 이 얘는 왼쪽 들여쓰기는 왼쪽으로 하는데 왼쪽만 이렇게 띄우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해준 만큼요. 제가 만약에 여기를 0.5 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게 되면 이건 정수값만 넣으래요. 그러면 1 넣겠습니다. 1. 자, 확인. 하면 여기 1만큼 띄워지겠죠. 그죠? 이렇게 띄웠습니다. 다음에는 얘네들은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게 좋겠죠.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운데 정렬해줍니다. 가운데 정렬했고 참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이런 데는 숫자들이니까 전체적으로 블록을 잡고 자, D의 11번지에서 G의 11번지까지의 블록을 잡고 자, 표시 형식에서 이 같은 경우에는 쉼표 스타일을 넣어서 회계서식으로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죠? 숫자는 이거 가장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첨단위가 들어가면서 회계서식으로 오른쪽에 셀에서 약간 오른쪽 정렬을 되되 오른쪽에 약간 이렇게 내어쓰기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제목을 조금 더 크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제목을 저는 크게 좀 하겠습니다. 얘는 제목을 한 13, 14 좀 진하게 이렇게 좀 보기 좋게 작성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해 놓으시고 위에 이제 맨 위에 견적서를 보면 자, 견적서를 클릭해서 글꼴과 크기를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죠. 저는 글꼴은 그냥 경고딕을 한번 해볼까요? 자, 경고딕에 글자 크기를 원하는 크기로 자, 제목이니까 크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견적서를 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쪽 글꼴도 조금 크게 하겠습니다. 얘는 12 정도로 한번 맞춰주고 정렬도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자, 다음에 제가 이 2022년 8월 17일하고 한국유통기준은 밑줄을 걷죠. 자, 밑줄은 글꼴 그룹에 가가가가 여기 속성에서 여기 밑줄을 해주면 되죠. 이 밑줄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밑줄이 들어갔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아까 만들어 놓은 그림으로 복사해 놓은 것을 크기 조절을 해서 적당히 위치에다 갖다 놓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다 놓고 크기 조절을 더 해도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폭이 너무 작다 싶으면 3행, 4행, 5행, 6행 이 부분을 조금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너무 늘려놨으면 조금 올리고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잘 보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여기다가 크게 이렇게 갖다 놓고 싶어요. 얘를 크기 조절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너무 큰가요? 좀 줄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얘 글자들을 진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얘를 두 개는 조금 더 굵게 한다든가 선생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죠. 너무 크다 그러면 조금 더 작게 하고 작게 하고 자, 얘네들을 셀병합할 수도 있죠. 그죠? 셀병합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쪽 오른쪽으로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얘는 한 13 정도, 14 정도 줄까? 진하게 빼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되셨을까요? 이런 데가 너무 넓다 그러면 얘네들은 또 이렇게 좁혀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견적서의 모양이 보기 좋게 꾸며주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면 여기까지 됐다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지금 형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작성을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죠? 아직 못하신 선생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 되셨을까요? 혹시 하시는 중에서 이게 잘 안 된다. 그럼 말씀해 주세요. 자, 우리 선생님들 말씀이 없으시니까 잘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저는 얘를 원래 여기는 왼쪽 정렬을 해놨네요. 가운데 정렬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자, 만들기 전에 했어야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제가 문제를 여기다 숨겨놨어요. 잠깐만요. 자, 이렇게 문제를 제가 여기다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작성한 거 가지고 이대로 한번 서식을 정해 보려고 그래요. 셀 서식을요. 자, 먼저 글꼴 크기 속성 테두리 지정 셀 병합하기 그리고 시트 이름은 견적서로 이름 지정하기 다 만들었는데 이 시트 이름만 안 했네요. 자, 얘를 견적서로 한번 해보래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견적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견적서. 자, 빈 곳에서 클릭해서 완성하고 그럼 시트의 이름은 견적서로 이름까지 만들었어요. 1번은 해결했어요. 자, 2번. 자, 2의 11번지. 제가 여기다가 세를 하나 더 넣을까, 열을 하나 넣을까 하다가
그냥 하자고 한 게 문제를 이미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하자고 한 겁니다. 자, 이게 공급가액에다가 자, 얘는 공급가액을 구하고 채우기 핸들로 2의 25번지까지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채우기 핸들로 수식을 복사하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거 자체가 뭐냐면 공급가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얘 곱하기 얘에서 여기에다가 값을 나타나게 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하겠습니다. 자, 되셨나요? 그럼 저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수식에서는 항상 이퀄이 먼저 온다 그랬어요. 그죠? 자, 공급가액을 하는데 우리는 맨 앞에 있는 레코드에 해당하는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한 개만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수량 곱하기 단가가 공급가액이래요.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민이라고 써 있는 요 항목에 요 품목의 수량은 C의 11번째가 되죠. 수량 얘하고 어떻게 해요? 곱하기 단가를 하라는 거죠. 곱하기를 넣어주고 단가를 해라. 얘죠. 엔터 해주게 되면 여기 값이 들어가는데 샵샵샵샵 나왔을 때는 이 열의 폭이 작을 때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E와 F 사이의 경계선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만든 것을 식을 그대로 하나씩 그러니까 말하자면 C의 11, D의 11을 C의 12, D의 12, C의 13, D의 13 이런 식으로 복사해 나가려면 모두가 얘가 변해져야 되니까 그냥 상대 복사로 제가 여기서 더블 클릭 해주면 또는 드래그 해주면 여기 계산한 데까지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나는 여기서 해야겠다 이렇게 내려요. 자, 내리게 되면 자, 얘가 식이 계산이 돼서 여기에다 제가 값을 만약에 넣어요. 아무거나 넣으면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뭐 3 여기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항목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자, 제가 여기를 지우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이렇게 빼기 표시가 나오는 거는 얘가 회계서식일 때는 0이 이렇게 나타나요. 0이. 만약에 이 새 서식을 만약에 바꿔준다면 만약에 샵 콤마 뭐 샵샵 0 지난번에 배웠죠. 그런 식으로 바꿔준다면 얘는 여기 0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새 서식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그럼 제가 예식을 이걸 지웁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이 있으면 다음 항목 입력하고 요 셀 서식만 이렇게 내려주면은 자동으로 계산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 네, 잠시만요. 해줄까? 자, 세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액은 10%죠. 그죠? 그러면은 공급가액의 0.1%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선생님 이것도요. 세액을 VPN 800 미니에다 위에 대한 세액을 200만 원에 대해서 세액이 나오도록 계산을 해봅니다. 0.1%, 0.1로 곱해주면 되죠. 자, 저도 이퀄 합니다. 그리고 공급가에 곱하기 0.1 엔터.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거나 더블 클릭을 해서 데이터가 있는 데까지 얘가 식을 복사하도록 합니다. 그럼 다 만들어졌네요. 여기까지요. 그죠? 그 다음에 F의 26번째. 자, F의 26번째 여기죠. 자, 여기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F의 2의 26번째니까 얘네요. 얘. 그죠? 여기죠. 자, 여기다가 공급가액에 대한 합계를 구하래요. 자, 만약에 이걸 수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수식으로 한다면 equal 하고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함수를 이용해서 영역만 지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함수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equal. 자, sum. 합계를 구해라. 그러면 sum이라는 함수가 합계 구하는 함수죠. 자, sum, sum 써보겠습니다. 자, su. 그러니까 sum이 여기 있어요. 자, 얘가 합계 구하라는 함수예요. 자, 더블 클릭하면 이게 가로가 열리죠. 그러면 영역을 지정하라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영역은 어디서부터예요? 2의 11번지부터, 여기 아니죠. 2의 11번지부터, 그 다음에 어디까지예요? 자, 이 밑에. 여기 2의 25번지까지가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를 합계를 구해라. 그러니까 2의 11번지 시작되는 값에서 2의 25번지까지 연결된 그 안에 포함되는 그 셀에 대한 모든 값을 합계를 구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엔터 합니다. 그러면 얘가 총 값이 이렇대요. 얘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식을 복사하면 돼요. 얘도 이거 더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저는 여기서 옆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옆에서도 sum 11에 25가 되는 거고 얘는 옆에 열을 들어갔으니까 F의 11에서 F의 25가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체육위원들은 꼭 세로로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뭐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다 복사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선이 밑에 그대로 복사가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서식 없이 채우기 하게 되면 여기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2의 9번지하고 G의 9번지에다가 공급가액 플러스 3개의 합계 금액을 표시해야 돼요. 자, 그러면 2의 9번지, 2의 9번지, 잠깐만요. 2의 9번지, 2의 9번지. 이거 여기죠, 여기. 여기 맞죠? 2의 9번지. 그런데 이거 2의 9번지. 제가 이거 합쳤네요. 세를 합쳤네요. 그래서 얘가 2의 9번지가 안 나온 거예요. 그쵸, 선생님? 자, 이게 그러면 셀 합치기를 해서 할게요. 셀 합치기. 잠깐만요. 2의 9번지라고 했나요? 제가 문제를? 여기 말하는 거죠. 그 합친 게 맞죠? B의 9번지인데 여기 잘못 썼네요. 그쵸? 잘못 썼어요. B의 9번지인데 잘못 썼어요. 다시 합칩니다. 자, 문제를 제가 잘못 냈어요. 여기다가 합치기 합니다. 자,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요. 자,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공급가액 플러스 세액을 공급가액이 누구예요? 요거죠. 공급가액 플러스 세액 이 두 개를 여기 더한 값이 나타나게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선생님,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셨나요? 자, 그럼 저도 해보겠습니다. 자, equal. 자, 여기서는 공급가액이 합계죠. 얘 더하기 고요. 세 합계 이거 하라는 거죠. 자, 엔터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총 가격이 여기 들어갔어요. 그쵸? 그런데 여기도 나타나게 하래요. 그러면 저는 얘 값을 여기 그대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equal 하시고요. 얘를 찍어주면 요 안에 있는 값이 B에 있는 9번 값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얘만 찍어주면. 자, 엔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더블 클릭 아직 안 할게요. 이거 만약에 선생님들은 그냥 더블 클릭 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타나죠. 똑같이 나타나요. 일단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을게요. 네, 벌려주긴 해야 되겠네요. 그죠? 더블 클릭으로 벌려줄게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이 셀서식을 이용해 가지고 얘네들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3번에서는. 자, 3번에서 A의 4셀, A의 4셀 얘죠. 얘를 이렇게 2001년 3월 14일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하자는 거죠.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얘를 글자를 입력을 기본으로 날짜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리고 셀서식으로 이런 형태로 연, 월, 일을 나타나겠다는 거죠. 자, 마우스 우클릭, 셀서식 들어가서 자, 얘는 표시 형식에서 날짜에 보면 이렇게 연, 월, 일 표시되는 게 2012년 3월 14일 여기 있네요. 그죠? 이렇게 연, 월, 일로 된 거. 얘로 표시하겠다니까 얘를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저는 테두리 채우기 뭐 이런 건 다 한 거네요. 그죠? 채우기 다 했어요. 그 다음에 B의 9번 셀에 숫자 데이터를 한글로 표시해 보세요. 자, 얘를 한글로 나타나게 하자는 거죠. 왜 견적서에 보면 이런 거를 은행에 가서도 이렇게 보면 한글로 쓴다든가 아니면 여기 한자로 쓴다든가 하잖아요. 자, 그 부분도 셀서식에서 얘를 한글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 자, 셀 포인트는 바꾸려고 하는 거에서 나와야겠죠. B의 9번째다 놓고 자, 마우스 우클릭 셀서식. 자, 그 다음에 기타라는 곳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타라는 곳에 가보면 숫자를 표시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요. 그죠? 자, 여기서 숫자, 여기 한글, 한자 있죠? 한자로 먼저 표시해 볼까요? 자, 숫자 한자. 그러면은 여기 한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하지만 클릭했을 때는 얘는 원본 데이터는 이게 수식이에요. 수식. 그죠? 하지만 그 결과값은 이렇게 표시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글로 표시해 볼까요? 자, 마우스 클릭, 셀서식, 기타의 한글로 합니다. 숫자 한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확인하면 이렇게 한글로 나타나겠죠. 되셨을까요? 자, 이렇게 표시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한글로 값을 나타내고 여기서는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300GB에 있는 것의 수량을 3으로 바꿨어요. 3으로 그리고 엔터를 했어요. 그럼 모든 값이 바뀌겠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또 위에 있는 이 값도 결과값도 다 변경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견적서는 이렇게 형식을 만들어 놓고 자, 데이터는 어디만 바꾸시면 돼요. 데이터는 여기만 바꾼다든가 그죠? 여기만 바꾼다든가 아니면 단가가 변경이 됐다면 단가만 바꿔놓는다든가 공급가액이 얘는 식이잖아요. 이거 원래대로 원래 식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 데이터만 바뀌면 항상 여기가 바뀌어지겠죠. 그죠?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또 이제 밑에 보니까 G의 9셀에 G의 9셀. 아, 이게 저는 이렇게 하래요. 선생님. 여기 보니까 예, G의 9셀. 이거죠. G의 9셀도 셀서식으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저 컴마를 안 넣네요. 그죠? 얘 맨 끝에가 0일 때는 0이 표시되게 하라는 얘기죠. 0이 나타나라. 그죠? 그리고 만약에 0이 아닐 때는 그 값이 다 나타나겠죠. 그리고 원자가 이렇게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자, 얘도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자,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들어갑니다. 자, 셀 서식 들어가서 자, 사용자 지정으로 갑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자, 여기서 원 표시가 있는 거 이런 거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여기 밑에쯤에. 그리고 뒤에 부분 지워주시면 되죠. 백스페이스로. 자, 필요한 부분까지만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원 표시가 붙고 여기 천 단위가 붙고 만약에 0일 때는 0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자릿수가 0, 1의 자리가 0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하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나타나겠죠. 값이 여기에 변함에 따라서 위아래도 다 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서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럼 한번 저장을 할까요?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다른 이름으로
찾아보기에서 자, 선생님께서 바탕화면에다 했다면 바탕화면에다가 합니다. 자, 바탕화면에다 그리고 저는 견적서라고 이름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출력을 한다고 하면 한번 볼까요? 자, 파일, 인쇄했을 때 화면이 오른쪽에 나타나겠죠? 그래서 화면을 조금 크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종이 하나에 얘가 자, 잠깐만요. 이렇게 나타나겠죠. 근데 옆에가 안 나왔네요. 그죠, 선생님? 안 나왔어요. 그럼 폭을 조절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나중에 제가 인쇄하는 건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요. 일단 쉬운 방법은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자, 오른쪽에 이만큼이 나와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얘가 쪽수가 이쪽 중 이쪽이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옆을 누르면 1쪽이 나오겠죠. 1쪽이 두 장으로 찍히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러면 옆에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 여기에 보면 여백을 설정하는 그런 탭이 있어요. 이렇게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옆에가 조금 더 보이겠죠. 이렇게. 그래도 이쪽도 좀 더 당겨볼까요? 이렇게. 그럼 어디까지 나타나는지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위아래도 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아래도. 위로 올라가겠죠. 더 밑으로 내려가야겠다. 그러면 여백을 이걸 여기서 직접 당겨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 A4 용지에 얘가 적당하게 이렇게 하나가 되겠죠. 여기도 좀 잘렸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뒤로 가서 여기 선이 나오죠. 여기까지가 한쪽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저는 얘를 좀 줄이는 게 낫겠죠. 여기 줄여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줄인다고 한다든가 너무 줄였나요? 이 정도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자, 다시 파일 인쇄 자, 여길 조절하지 않아도 한쪽에 찍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거 더 조절해야 되겠네요. 저는 만약에.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내 왼쪽에 보시게 되면요. 현재 설정된 용지가 있어요. 여기요. 그죠? 현재 설정된 용지가 있고 한 페이지의 모든 열 맞추기라는 게 있죠. 한 페이지의 모든 열 맞추기. 얘를 한번 눌러볼까요? 한 페이지에 모든 열을 맞추는 거죠. 저는 이게 응답 없음으로 나오는데 될지 모르겠네요. 잠시만요. 그랬더니 한 페이지에 다 나오죠, 선생님. 그죠? 이렇게 열이 만약에 넘쳐서 있다 그러면 여기를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를 하게 되면 한 페이지에 이 열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도 다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밑으로 더 내려간 것도 여기서 한 페이지에 시트 모드 맞추기 하면 전체 한 페이지에 모든 열 맞추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넘어간 페이지도 한 페이지에 다 출력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해도 되고 다른 곳에다 여기서 뒤로 들어갔을 때 페이지 레이아웃 이곳에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원래대로 길게 해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그대로 그냥 출력하는 방법 때문에 줄였는데요. 원래는 작성해 놓고 아까처럼 모든 열에 맞춰서 한 페이지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얘는 X로 닫겠습니다. 자, 저장하셨으니까 자, X는 닫겠습니다. 자, 얘는 X로 닫고 자, 다음에는 이제 함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수식을 가지고 한번 문서를 한번 견적서라는 문서를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실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한번 작성해 보신 거예요.
수식을 직접 넣어서요. 자, 그러면 함수라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 우리가 성적표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그죠? 성적표를 만들었는데 자, 얘를 일단 한번 작성하셔야겠네요. 한번 작성을 잠깐 해주시겠어요? 자, 우리 배운 거 이용해서 이 색깔도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뒤에 있죠. 여기 대각선도 셀서식에서 대각선도 넣어보시고 사이평합해서 얘 틀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일단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만약에 다 입력을 하시면 선생님께서 동그라미 하나 채팅창에 보내주십니다. 네, 좀 기다리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얼추 입력하신 것 같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이미자, 홍길동, 심정이 최고야 네 사람에 대한 성적을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총점, 평균, 등수를 구하고 그 다음에 총점, 평균, 최고 점수, 최하 점수를 구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는 보통 제가 이 문제를 내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함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문제를 냈는데요. 자, 여기는 다 총점을 구하는 거, 합계죠. 합계를 구하는 거나 평균을 구하는 거나 그 다음에 최고 점수나 최하 점수를 구하는 건 다 영역만 지정을 하면 이게 자동으로 그 명령어를 쓰게 되면 이게 자동으로 그 함수가 그 원하는 그 식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값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합계를 구하는 건 썸이라고 말씀드렸죠. 썸에 대한 거는 수식은 내가 머리로 계산해서 뭐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하고 얘를 더해 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지만 총점은 더해줘 하고 그 영역만 지정을 하면 총점을 구해주고 평균을 구해줘. 그리고 영역만 지정하면 평균을 구해주는 게 함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러면 총점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총점에다가 놨어요. 근데 이 영역 지정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가 홈이라는 메뉴에 편집이라는 그룹에 이 자동합계라고 하는 이 부분 여기 누르시면은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이 있어요. 얘네들은 다 영역만 지정하면 개수를 구해준다든가 가장 큰 값을 구한다든가 그 영역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한다든가 해주는 그런 함수들이에요. 가장 이제 기본 함수들을 여기다가 놨습니다. 기본 함수 사용하는 걸 여기다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총점은 자, F의 9번째에다가 놓고 이미자의 총점을 구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자, 편집에서 자동합계에서 합계 구해줘 이거죠. 얘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얘가 썸이라는 함수가 자동으로 나오면서 자동으로 자기가 처음 값은 C의 3에서 2의 3이라 그래서 숫자를 인식을 해줬어요. 여기가 맞으면 엔터를 치면 되고 만약에 나는 이게 아니라 C의 3번째에서 2의 6번째까지 합계 구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현재 합계 맞았죠? 이미자에 대한 예, 총점이 국어, 영어, 수학 여기 C의 3번지에서 C의 3번지 시작값 2의 3번지 종료값 여기에 연속되는 값을 더해라 이런 의미라 그랬어요. 자, 엔터 합니다. 그랬더니 합계가 구해지겠죠? 엔터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식을 복사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상대 참조를 이용해서. 평균도 마찬가지겠죠. 자, 평균 구해줘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치의 3번지 이미자의 평균을 구할 곳에 셀 포인트를 위치하고 평균을 구하는 함수를 선택을 하고 그러면 에버레이지가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동일해요. 어느 영역이냐 이거예요. 근데 영역 얘가 설정 잘못했죠. 이 총점은 들어가면 안 되죠. 평균을 구할 영역은 이미자의 국어에서부터 수학까지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합계랑 똑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을 단지 평균을 구해 합계를 구해 명령어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자, 엔터 하면 이렇게 구해졌어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죠. 만약에 나는 수수점이야. 한 자리까지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이 부분을 위에서 표시 형식에서 표시 형식 위에 있었어요. 그죠? 표시 형식에서 자릿수 한 자리, 두 자리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한 자리까지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한번 해볼까요? 과목별 총점 한번 해보십니다. 자, 그러면 국어 과목에 대한 총점을 여기다 한번 구해보세요. 선생님들께서 국어 과목에 대한 총점을 먼저 구해봅니다. 조금 기다려 드려보겠습니다. 다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동학계에서
합계를 선택을 하고 그랬더니 얘가 바로 나왔어요. 지금. 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 눌렀을 때 합계를 누르면 자 과목을 잘 선택을 했어요. 국어에 대한 반 총점이죠. 그죠? 다 모두 더한 거죠. 자 엔터. 자 그러면 얘를 채우기 핸들로 옆으로 하면 열 번호가 열이 변해가면서 행은 변하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참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자, 행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 열만 옆으로 하니까 열이 변해가죠. 여기 보니까 C열에서 D열, 이게 D열 뭐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평균도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 자, 평균도 놓고 자, 평균 구해줘. average 나오면서 이것도 영역이 틀렸죠.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C의 3번지에서 C의 6번지까지만 해줘야 되겠죠. 총점이 들어가면 안 되죠. 이 부분을 너 평균 구해줘. 엔터 하고 채우기 핸들로 또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고 점수. 최고 점수도 보니까 자, 국어에 대해서 이 중에 가장 최고 점수가 100점이죠. 여기 100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최하 점수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가장 작은 50이 나타나게 만들라는 얘기죠. 자, 여기 해보겠습니다. 자, C의 9번째에다 셀 포인트를 놓고 자, 편집에 자동하게 있는 드롭다운 버튼 눌러서 최대값이 최고 점수죠. 지금 내가 정하는 영역에서 가장 큰 값을 여기다 나타내라. 최대값은 max라는 함수를 써요. max, max 가장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어디에서? C의 이거 영역 잘못 선택했죠? 얘도 어디서 해야 돼요? C의 3번지에서 C의 6번지인 자, 국어 점수 내에서 가장 큰 수 찾아라 이거죠. 네, 가장 큰 수가 100점을 찾아서 여기다 나타내 줬어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동일하게 해주면 얘도 여기서 max가 가장 큰 값이 90, 여기서 수학의 가장 큰 값이 100점 이렇게 나왔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만약에 이미지와 점수를 제가 50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 85가 가장 큰 값이니까 85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총점 평균도 다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쪽도 바뀌어야 되고 이쪽도 바뀌어야 되겠죠. 자, 식에 의해서. 자, 최하 점수도 구해볼까요? 최하는 min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 합니다. 그랬더니 min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영역은 이미자의 국어점수 홍길동 심청이 최고야의 국어점수 이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라 얘기죠. 50 나왔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좀 작네요. 글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자, 등수라는 함수는 이제 여기 없어요. 여기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영역을 지정하는 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 제가 여기서는 이 최대값 있죠. 여기 숫자의 개수라고 있죠. 이건 count라는 함수인데요. 숫자의 개수를 몇 개인지를 나타내는 함수예요. 여기 나왔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 해보겠습니다. 자, equal 하지 말고 자, 위에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뜻은 다 알아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숫자 개수 자, 숫자 개수를 눌렀어요. 자, 다시요. 숫자 개수. 그럼 count라는 함수가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 자동으로 자기가 equal이라는 걸 붙여줬어요. 그러면 셀에서 숫자가 있는 셀이 몇 개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선생님 여기를 블록을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F의 3번지에서 H의 16번지까지 했을 때 숫자가 이거 8개 있죠.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잖아요. 엔터를 하면 여기 8이 그래서 나타나는 거예요. 얘는 숫자가 없으니까 영역 지정한 거에서 제외가 됐죠. 이게 숫자가 있는 수의 개수를 나타내는 게 count 함수예요. 근데 얘도 영역만 지정하면 그 숫자를 몇 개인지 세워주기 때문에 여기에
영역 지정하는 함수들이 다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수라는 함수는요. 자, 이 영역만 지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여기 보시면 수식이라는 함수 한번 눌러볼까요? 수식이라는 곳에. 그럼 보면 함수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재무함수 눌러볼까요? 네, 재무함수 이렇게 많고 논리함수, 텍스트 함수 되게 많죠? 날짜 함수, 찾기 참조 함수, 수학 함수 엄청 많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많은 함수를 이걸 다 알아되느냐? 그건 뭐 그렇게 알아둘 필요가 없어요. 자, 내가 원하는 함수, 내가 업무에 필요한 함수만 선생님께서 그 형식만 알아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 함수들은 알으셔야지만 나중에 업무 보실 때 편리하시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함수들을 몇 개를 뽑아서 저희가 이제 한번 알아야 될 것들은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등수 구하는 함수는 이게 성적표에서는 이제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성적표에서 등수 구하는 함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등수는 우리가 뭐 이러잖아요. 랭킹 몇위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랭크가 네, 등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랭크가. 자, 그럼 여기다가 직접 한번 제가 가장 많이 쓰는 함수 쓰는 방식은 이렇게 쓴다 그랬죠. 자, 계산에 자, 얘도 수식처럼 앞에 이퀄이 붙습니다. 함수도 계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랭크 함수는 그러니까 등수를 구하는 함수가 랭크구나. 이건 알아두셔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자주 쓴다면. 그래서 RANK 한번 RA까지만 써봅니다. 그러면 랭크라는 함수가 이렇게 랭크 EQ, 랭크 에버레이지, 랭크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랭크나 랭크 EQ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얘를 하든 얘를 하든 뭐 상관없어요. 우리 기본적인 랭크를 한번 해볼까요? 랭크.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 그러면 랭크에 대한 형식이 밑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거 보고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면 자, 랭크라는 함수를 쓰고 인수 쓰는 난이 여기 3개가 있대요. 이렇게 컴마를 구분을 해서요. 자, 이 형식에 맞춰서 너가 써주면 내가 컴퓨터가 알아서 등수를 내줄게.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랭크라는 함수를 이 함수 마법사를 불러오는 거죠. 바로 옆에 보면 fx라고 있어요. 인수 쓰는 형식을 모를 때는 그냥 fx를 불러오면 돼요. 영역 지정하는 건 그냥 드래그 하면 되는데 자, 얘네들은 형식에 맞게 해줘야지 등수를 구해주겠대요. 그러니까 자, 여기다 이제 이 형식을 알아주셔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넘버는 자, 얘는 어떤 의미냐면 너가 등수를 구할 건데 어떤 점수에 대한 등수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떤 점수를 선택하라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 우리가 등수를 구하려면 총점에서 등수를 구할 수도 있고 평균에서 등수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평균에서 구해볼게요. 자, 이미자의 등수를 알고 싶어요. 평균에서. 그러면 이미자의 등수를 알고 싶은 게 이 평균 점수 얘잖아요. 얘가 여기서 몇 등이냐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넘버는 그러니까 등수를 구할 숫자를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얘를. 자, 그러면 이미자의 평균을 여기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도대체 어떤 영역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야. 그게 REF가 이거 참조되는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미자의 평균을 포함한 그 영역,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자, 이 안에 이 영역에서 이미자의 이 평균이 몇 등이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조되는 영역, 전체 이 영역에서 넘버는 이미자의 평균, 얘가 몇 등이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보니까 밑에 보니까요. 여기 오도값이 있어요. 오도값. 이건 옵션인데요. 지금 이미 얘는 값을 3이라고 이렇게 값을 내보냈어요. 수식 결과가 3이라고 나타났습니다. 3등이래요. 자, 근데 오더를 안 썼을 때는 큰 수가 1등이 되도록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역 REF한 이 부분에서 큰 수가 1등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안 썼을 때는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숫자를 1이나 2나 0이나 뭐 이런 뭔가 들어가요. 그러면 작은 수가 1등으로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순위 같은 거 이런 성적 같은 경우는 보통 큰 수가 1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안 써요. 근데 만약에 어떤 특수한 경우에서는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에다가 숫자 1 정도 써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냥 이런 성적은 여기는 안 써줘도 된다는 거죠. 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참조가 뭐가 잘못됐대요? 잠깐만요. 다시 들어가 볼게요, 선생님.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랭크 얘죠? 얘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돼서 들어갔어요. 자, 하고 여기 3등까지 나왔습니다. 자, 5도 됐죠? 3이 나왔죠? 그죠? 확인. 등수가 왜 0이에요? 잠깐 랭크 2에 3에서 답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 이렇게. 자, 얘죠. 자, REF를 이 영역에서 자, 얘가 몇 등이냐는 거예요. 3이. 그죠? 3이 나왔죠. 자, 나왔는데 아까 여기서 뭐가 잘못 인식이 됐나 봐요. 자, 3위가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 제가 얘를 드래그를 하면 값이 맞지 않아요. 이제 보실래요? 111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느냐면 자, 이거 지울게요. 일단 지우겠습니다. 자, 홍길동도 이제 제가 채우기 핸들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홍길동의 점수는 여기가 랭크가 지의 4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참조되는 영역이 여기가 똑같아요. 이 영역에서 너가 몇 등이냐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 참조되는 이 영역은 변하면 안 되는 영역이죠?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고정이 돼야지만 홍길동도 이 영역에서 몇 등이고 심청이도 이 영역에서 몇 등이고 최고야도 이 영역에서 몇 등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앞에 누구 점수 여기는 변해가야 되겠죠. 지혜 3이 되고 채우기 핸들로 내렸을 때 얘는 지혜 4가 돼야 되고 얘는 지혜 5, 지혜 6 이렇게 변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얘만 절대 영역으로 F4키를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커서를 수식 입력줄에다가 여기다 놓고 fx를 다시 들어갈게요. 그럼 아까 들어갔던 대로 나가요. 자, REF, 이 참조되는 영역을 여기를 블록을 정하고 F4키를 눌러서 앞, 뒤가 다 달러 표시가 행렬이 시작되는 부분과 종료되는 부분에 영역에 얘가 행렬이 고정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절대값으로 절대 영역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영역으로요. 자, 그리고 확인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한번 내려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3 보세요. 지혜 3 안 변해갔죠. 얘는 지혜 3은 변하라고 했죠. 얘는 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변했죠? 그대로 값이 똑같아요. 자, 얘도 값이 똑같고 변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등수는. 자, 선생님께서 얘 지우시고 다시 한번 구해 보실래요? 다시 한번 구해 보십니다. 자, 등수 많이 구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랭크 함수를 지금 완전히 한번 선생님께서 완전히 익혀보세요. 네, 해보십니다. 자, 되셨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equal, 랭크. 자, 등수를 구해줘. 자, fx 들어가서 자, 어떤 점수에 대한 등수를 구할 거야? 넘버, 평균. 자, 그리고 그 얘가 어느 영역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어. 자, 이 영역인데 너는 절대로 변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채우기 핸들을 쓸 거니까. 채우기 핸들을 안 쓸 거고 얘만 구한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채우기 핸들을 쓸 거라면 너는 이 참조되는 영역은 절대 변하지 마라 하고 F4를 눌러주는 거죠.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이렇게 3위가 나왔고
자, 제가 얘를 채우기 핸들로 내리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우리가 3위 이렇게 나오고 싶어요. 1위. 자, 그러면 얘를 블록을 잡아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새 서식을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새 서식 들어갑니다. 새 서식.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사용자 지정에서 자, 우리 G 슬러시 표준 요 뒤에다가는 자, 숫자 뒤에 문자를 표시할 때 여기다 이렇게 해줬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한 칸 띄고 제가 위 이렇게 쓰면 자, 따옴표. 그냥 쓰면 안 되면 따옴표를 하고 위를 씁니다. 자, 위. 이렇게 하면 3위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자, 확인해주면 자, 수식에도 이렇게 숫자니까 여기 숫자가 표시가 됐잖아요. 여기 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자, 얘를 다시 한번 바꿔봅니다. 자, 블록을 정합니다. 자,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셀 서식 들어가서 셀 서식에서 자, 일반으로 맞춥니다. 그냥 일반. 일반으로 맞추고 맨 위에 일반 표시 형식의 일반으로 맞추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연결 연산자라는 게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앰퍼샌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자, 이게 저는 엔드 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결하니까 그리고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자, 이 뒤에다가 자, 지금 현재 셀 포인트는 H의 3번지에다가 놓고요. H의 3번지에다 놓고 요 뒤에다가 자, 엔드 연산자를 씁니다. 이렇게 엔드. 그리고 이거는 연결 연산자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다 다운표에다가 넣는 거는 그대로 표시해주는 그 텍스트를 그러니까 문자를 그대로 표시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다운표에다 넣는 거. 자, 그리고 여기다 위 하고 이렇게 해주면 자, 얘가 계산한 거 뒤에다가 연결해서 위자를 표시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제가 다시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셀 서식을 이용해서 표시를 해도 되지만 연결 연산자는 이 end라는 것은 텍스트만 다운편에다 넣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end에서 함수식이 계속 올 수가 있어요. 수식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end를 연결해서 그리고 함수가 또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수식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텍스트가 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기본적인 함수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주 사용하는 함수들을 천천히 한번 더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선생님들? 자, 없으시대요. 우리 류다경 선생님께서 맨 마지막에 출석 이렇게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함수 수업이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